조금 늦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지방령 안에 지방령이 뭔지 아시죠? 어떠한 한 지역에 이제 원한이 맺혀서 그곳에 그 지역에만 있는 거를 지방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첫 장면은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막 사진에도 막 되게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고 굉장히 단란한 모습인데 아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멀리 집에 들어오는데 깜짝이야. 앉았어. 아내가 딱 이러니까 남편이 몇 시야 지금? 근데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 먼 지리산까지 등산을 가래?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차가 막힐 줄 알았나? 그러니까 아내는 등산 갔다 오는 길이야. 지리산을. 시작은 코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치는 냄새였습니다. 당신 요즘 담배 펴? 무슨 소리야. 내가 담배를 왜 펴? 방금 담배 냄새 나는데 옷에서 맞다 아까 오다가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펴가지고 그때 좀 뱄나 보다. 나 씻을게.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도 또 늦게 왔었더니 뭐야 또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미안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그 다음 주말에도 미안 또 늦었지 미안 그 다음 주말에도 막 기다리는 거야. 왜 자꾸 기다려? 그냥 먼저 자라니까. 아내가 이러니까 점점 아내의 태도가 미안해하던 태도에서 좀 당당해지고 좀 변해요. 왜 자꾸 기다려? 그냥 자라니까. 이제 아내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등산을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풍겨왔고 결국 의뢰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갔다 온 등산 가방 막 뒤지고 물통, 지갑. 그래서 지갑 안에서 이제 탁 지갑을 열어봤는데 그 지갑에서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는 파멸의 신호탄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죠. 그 지갑에서 콘돔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정을 찾아온 거예요. 아내한테 티를 안 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줘요. 이걸 발견을 했다. 아내분 지갑 속에서 피임 도구를 발견하셨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내분께서 언제부터 왜 등산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제 아내는 명품대래요. 죄송해요.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 재무팀 과장이었어요. 좋은 머리로 커리어를 척척 쌓아가다 틈틈이 자기 개발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괜찮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맞벌이로 연년생을 아들 둘을 키우다가 결국 아내가 이제 연년생을 보기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처음에는 전업주부 생활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야.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다고 느끼면 안 된다니까. 여자들은 힘들다니까. 애만 보는 거. 그래서 살림도 육아도 힘들다는 내색은 한 번 안 했으니까요. 내색을 항상 하는 성격이 있고 안 하는 성격이 나는 하지. 근데 못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병원 갔더니 자기야 이제 아내가 이제 정신과를 갔다 왔는데 내가 육아병 이런 게 들었다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지금 다 너무 안 좋대.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짜 병원 좀 가보라니까. 이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더니 시간이 나고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지.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당신 이제 여보 나 등산 취미를 좀 가져보려고 병원에서도 운동하는 거 되게 괜찮다 그랬거든. 등산? 의사가 나 운동하라고 그러고 내 친구가 그러는데 등산이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 돈도 안 들고 주말만 가도 싶은데 해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하지. 당신 주말만이라도 집안일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실컷 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아내가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이제 애를 봐주고 주말이 되니까 이제 신나서 이제 아내가 옷까지 막 사갖고 등산복 해갖고 이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잘 갔다 와. 애들도 엄마 스트레스 많이 풀고 와. 이제 애들도 막 배웅을 해주면서 엄마 없는 동안 준이랑 민우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알았어 여보 진짜 고마워. 그래서 이제 등산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등산복이랑 장비까지 사주면서 응원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기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담배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등산 가는 날이면 위아래 색깔 화려한 속옷을 골라 입고 그 빨간색 막 이제 레이스 달린 그런 야시구리한 이제 그런 속옷을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등산을.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또 화려하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몰골이 막 초췌해가지고 그냥 다 축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날은요 양말을 한쪽 벗고 온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결국엔 제가 지갑에서 이거 발견을 한 건데 이제 아내한테 이제 그걸 따지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콘돔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랬더니 이제 여보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이거 친구가 장난으로 준 거야. 뭐 지갑에 콘돔 넣고 다니면은 이거 다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당신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거 그런 얘기가 있어?
다들 오늘 콘돔 하나씩 사라. 나도 하나 사야겠네 이거. 미쳤나봐 진짜. 당신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 진짜. 요즘 당신 이상한 게 한두 개여야 말이지.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 등산 가는 여자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밤늦게 들어오지. 등산복엔 딴 한 방울 안 흘려서 냄새 하나 안 나지. 그리고 속옷은 왜 그렇게 살색 끼는 거야? 누구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보여주긴 누굴 보여줘.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야한 속옷 입으면 안 돼? 당신 진짜 더 이상해. 남의 옷 냄새는 왜 맡고? 지갑은 왜 뒤져? 이거 부자 된다고 넣어둔 거니까 손대지 마.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부자 된다고 지갑에 그걸 넣어도 잘못하니 탑정한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탐정님? 제 여자가 제정신 아닌 거죠? 이런 썰이나 뭐 짤이 있어요? 한번 일단은 탐정님께서 좀 잘 좀 알아봐 주세요. 산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면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2, 3일 좀 출장 간다고 아내분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사이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탐정님 가시는 곳에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같이 안 가는 게 좋잖아요. 어떤 걸 발견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아내의 차를 쫓아갔고, 의뢰인의 아내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끝에, 산속의 외진 곳에 있는 모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모텔 앞으로 오니까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오네 했더니 만난다. 그러더니 이제 그 상대편 남자가 어쩐 일로 일찍 왔네 했더니 남편 출장. 그래서 근데 오늘 유난히도 너 화장이 섹시하다.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 맞아 야 임마 하면서 이제 내 상간남을 보자마자 막 뛰어나갔더니 야! 하면서 막 목삼을 잡으니까 여보 이러지 마! 했더니 뭐 하는 거야? 등산? 여기 산이 어디 있어? 모텔밖에 없는데 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진짜 왜 이래? 했더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산을 탄 게 아니라 그냥 탄 게 이 자식이었어?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더 설명할게 했는데 이제 모텔 앞에서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야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틈에 이제 막 벗어나고 도망가 버려요. 등산을 핑계로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아내. 이제 진짜야. 그냥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나보다 산정보다 더 많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만 그렇게 등산하고 헤어진 게 다야 정말. 그럼 모텔은 뭔데? 그랬더니 거기 근처 등산하고서 하루 갔다가 잤다가 다른 날 다른 데 가려고 그랬지. 같은 방 아니고 다른 방을 따로 잡았어 2개를. 됐고 그 자식 번호 대. 저 도망가서 내가 못 봤으니까 그 자식 번호 대서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으니까 번호 달라고. 했더니 번호 모르는데? 그랬더니 번호를 왜 몰라?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해? 등산 친구라며. 근데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을 한다는 얘기야. 몰라 나 진짜 몰라. 나 지금 네가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거든. 이 상황에서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다시는 내가 등산 안 갈게. 나 진짜 그 사람이랑 아무 짓 안 하긴 했는데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나 그냥 안 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한데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이제 뭘 믿으라는 거야?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이제 이러니까 당신은 밖에 나가서 커피 안 마셔? 이제 아내가 이제 돌변을 해요. 친구들이랑 밥 안 먹어? 일 얘기 사는 얘기 안 하냐고.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그냥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것뿐이라고.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딴 일 했을까 봐 그래? 나 당신한테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애 2씩이나 낳아놓고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떳떳하면서 왜 이렇게 발끈하는데? 뭐 있는 거 맞네?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의뢰인과 큰 싸움을 한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다시 저희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더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들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했더니 전화를 그날 이후로 안 받더라고요. 가출을 하고 난 다음부터 4월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친정 식구들, 친구들 다 전화 돌려봤는데 갈 만한 곳도 없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간 건가 했던 그런 날, 어느 날 전화가 와. 여자한테, 아내한테. 여보! 그러더니 당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나 살려줘! 막 목소리가 왜 그래?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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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뜨거워. 그래서 목소리가 그랬더니 여보 나 지금 감금당했어. 그랬더니 뭐? 감금당했다고? 그랬더니 도와줘 여보. 그 사람이 지금 드라이브 하나 들고 왔는데 어머 살려주세요. 어머 했더니 너 죽었어 너. 했더니 여보세요 선이야 하면서 뭐 전화통화로 막 다급한 거야. 했더니 이 자식이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 와이프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했더니 무슨 짓을 하기는, 야
지가 좋다고 7렐레 8렐레 따라온 거고, 그러니까 진작에 마누라 관리를 좀 하지 그랬냐. 너 지금 어디야? 에이씨, 기따갑게 소리 지르지 말고 좋게 말로 하는 사람한테 와이프 안 보고 싶다 봐. 적당히 좀 즐기다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야, 한 1,000만 원쯤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나도 당신 와이프 보내주고 나도 돈 1,000만 원 받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와이프 다시는 영원히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납치돼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생각이라고 하니까 다신 전화도 안 받고요. 정신 나간 상태로 그냥 수중에 돈 한 800만 원 정도를 일단 보냈어요. 근데 그 뒤로 아내는 연락이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전화도 또 안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장난이었대요. 그 아내랑 그 남자랑 장난친 거래요. 경찰이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장난을 친 거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여행 잘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경찰한테. 그러면은 그 협박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이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주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진짜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가세요. 근데 그 아내분이 숨어있을 만한 전혀 짐작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전혀요. 그 협박 사진이 저희가 좀, 협박 사진이나 그런 좀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그래갖고 이제 봐더니 근데 그 뒤에 이제 수건이 찍혀 있는데, 그 모텔 수건이 찍혀 있었더니 잠시만요, 여기 뒤에 수건, 이거 저번에 저희가 갔던 그 모텔 수건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의뢰인의 아내를 찾아 그 산성 모텔로 다시 한번 길을 향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모텔 주인한테 혹시 이분 여기 투숙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 투숙했더니 지금 여기 계세요? 아니요, 지금 없고 조금 전에 나갔어요. 대체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를 간 것일까? 등산? 가출의 자작극으로 돈까지 뜯어낸 여자가 한가하게 등산을 한다. 그렇다고 등산을 핑계로 바람 피우려고 하기엔 이미 다 들킨 판에 굳이 먼 산속까지 와야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조금만 나가면 동네가 나온다니 일단 찢어서 한 바퀴 둘러보자고. 그래고 이제 실장이랑 둘이 찢어서 알아봐요. 그렇게 저희는 아내의 행적을 찾아 나섰고 모텔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목격한 이들을 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 식당에서 이 두 사람 저희 식당 자주 와요. 이제 주변 식당에서 그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혼자 오던가요? 아니요, 남자랑 올 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랑 올 때도 있고. 그랬더니 여러 남자들이요? 의문스러운 목격담 그리고 수상한 행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내 차가 이제 그 모텔 앞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뭐 끌고 어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흔적은 없지만 거의 처박아둔 상태로만 그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일단은 그 모텔 근처에서 한번 저 주차장에서 좀 지켜보자고. 식당 주인의 묘한 목격담, 외진 곳에 오래 시간 방치된 차, 대체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산 근처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 걸까? 저희는 그날 저녁 그녀가 머물고 있는 객실 바로 옆에 방을 잡았고, 다음날 새벽날까지 그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6시가 훌쩍 넘어가던 시간, 마침내 아내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마을버스 같은 그런 버스에 모텔 앞에 한 대의 차가 도착을 했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뭔가 좀 아내하고 다른 여러 명의 여자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지쳐있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려. 그랬더니 잔뜩 지친 얼굴로 객실로 들어가는 의뢰인의 아내와 남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 3명이서 이제 같이 한 방을 묵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남자 둘이서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옆방을 자리 잡았으니까 귀를 계속 대면서 무슨 소리가 나나 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의뢰인 아내는 2명의 남자와 같이 한 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벽 너머의 방에 내내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고, 근데 셋이 들어가긴 한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그렇게 의문의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 일어나 지금 나갈라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잠들었던 탐정하고 조수가 그 사람들을, 의뢰인 그네들을 같이 따라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3시간도 되지 않아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다시 모텔에서 나온 의뢰인의 아내와 여러 사람들, 그들은 새벽에 내렸던 버스에 다시 탑승을 했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탐정이랑 조수랑 이렇게 서성이니까 그거 같이 안 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인원 체크는 안 하나 봐. 타요. 그래갖고 탐정도 이제 그 버스에 다 같이 타고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아줌마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맞다, 나 그거 깜빡했다, 자기 하나 더 있어? 나 했더니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뒤에 있던 아줌마가 나 2개 있는데 이거 하나 줘? 그러면서 이제 콘돔을 줘했더니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콘돔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네들 지갑에 넣어놔. 그랬더니 이제 양말 같은 거에다가도 뭘 이렇게 넣어놔. 그랬더니 양말 한쪽에다 뭘 넣는 게 무슨 자기네들만 표시하는 뭐 부적 같은 뭐 그런 건가 봐. 그랬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과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대체 이 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는 깊은 산속을 향해 달려갔고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등산 모임인 줄 알았던 이 모임은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다들 하차를 하기 시작하더니 의뢰인의 아내가 주말마다 등산을 한다는 그 산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도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청주 타운 카지노였던 거야. 거기 와이프가 갔던 데가. 하더니 이제 의뢰인에게 이제 탐정이 알려지는 거죠. 네? 카지노요? 주말마다 산에 간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간 거라고요? 네. 뜨거. 아내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다니다가 등산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카지노에 오래 다니셔서 그런지 그 분들 사이에선 별명도 좀 붙었어요. 별명이요? 무슨 별명이요? 그 빨간 조끼. 맨날 빨간 등산복 조끼 입고 출퇴근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탐정이 이제 그 달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저 여자분 언제부터 다녔는지 혹시 아세요? 했더니 언제부터인 건 잘 모르겠고, 처음 뭔가 몇 달쯤인가? 몇 달 전 이제 카드 오픈, 그래서 1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카지노를 이렇게 하나 봐. 처음엔 등산 갔다가 누군가 꼬셔서 데려온 거야. 근데 한번 와봤다가 이제 그렇게 꼬인 거지 뭐. 처음에는 주말에 잠깐 와서 구경만 하더니 어느새부터가 테이블에 앉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격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엔 뭐 다들 그랬던 뭐 5,000원, 만원 푼돈 걸다가 점점 판돈이 커지더라고, 저 여자가. 그렇게 근데 난 또 저렇게 적응 빨리 하는 애 처음 봤잖아. 그랬더니 이제 다른 여자가, 원래 머리 좋은 여자들이 확 빠져. 저 여자 옛날에 통계 그쪽으로 일했대잖아. 그 저 여자가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뭐 지는 머리가 좋았고 중독 안 될 거라 그러더니 자신만만했는데, 근데 대려 지가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뭐. 이제 이미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야. 근데 그 양말은 왜 한쪽씩 왜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도박이라는 게 확률 싸움이 아니고 운 싸움이거든. 천운, 행운, 기운,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이라는 게 다 발로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기운이 막혔다 싶으면 왼쪽 양말 한쪽을 딱 벗어. 그럼 그 기운이 이제 싹 이제 왼쪽 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양말 한쪽씩을 벗는 거야. 다들 안 풀린다 싶으면 양말을 한쪽씩 벗으세요. 그쪽도 해봐. 빨간 속옷이나 뭐 콘돔 미신보다는 이 양말 벗는 게 훨씬 더 믿음직해. 그 도박꾼한테도 단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반은 미쳤다 봐야지 뭐. 근데 거기서 더 미치는 게 뭔지 알아? 룸메이트를 구해서 모텔에 이제 월방을 잡고 합숙하는 거야. 카지노에서 운영해주는 셔틀버스 타고 매일 개장하는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해장하는 새벽 6시까지 퇴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으쌰으쌰 파이팅 외치면서 출발했다가 쪽맛만 차고 들어가면 없던 전우애가 뭐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도파민에 잔뜩 쩔어가지고 종일 도박 생각만 하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돈 떨어지면 서로 역할 맡아가지고 가족한테 돈 뜯으려는 자작극 하는 거거든. 저도 최근에 한번 했을걸?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이제 전우애가 생기는 남자하고 여자끼리 도박 돈을 뜯으려면 이제 아내 대신 남편 전화해주고 남편 대신 아내가 전화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까 남편이 받았던 그런 장난삼아 한 거예요. 그 전화를 서로 전우애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최근에 더 심각한 거는 저 여자가 별명이 하나 더 생겼어. 그랬더니 뭐요? 뭔데요? 나 했더니 그 어떤 거냐면 아내가 이제 하다가 판돈을 다 잃어요, 칩을. 그러니까 다시 담배 피러 가는데 이제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조금 정쟁을 좀 차려입은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해. 아내가 그 모습을 모르는 남자한테 했더니 그래갖고 저 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담배를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낯선 남자가 담배불 빌려주려고 하니까 오빠 근데 오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빠 되게 시원시원하게 게임하시더라. 많이 따셨어요? 그랬더니 아 뭐 그냥 뭐 오늘 운빨이 좋네요. 그랬더니 와 진짜 대단하시다. 오빠 전 오늘 가진 것돈 다 녹았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런. 제가 집에 갈 차비도 똑 떨어져가지고 오늘 여기서 밤을 새야 되는데 오빠 저 칩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돈 따면은 뽀찌까지 해서 얹어서 돌려드릴게요. 근데 오빠 여기 호텔방 잡으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았다는 남자한테 와이프가 접근을 해가지고 칩을 빌리거나 아 그게 안 먹히면 대리 베팅을 한다거나 자리 맡아주는 대가로 뽀찌 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앵벌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자 앵벌이는 그걸 칩을 구걸하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쪽박거리가 된다는 거야. 쪽박거리요? 그랬더니
그 칩을 대가로 잠자리 하는 거지. 이제 야 별게 다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쪽에 있을 때 이제 남편이 쫓아와요.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탐정들 말 듣고 이제 그게 쪽박걸 찾으러 이제 아내 쪽박걸 찾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너 집 주면 몸도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웃기지 마. 내가 다 드러났거든. 당신 우리가 모아놓은 적금 청약 통장 깬 것도 모자라서 카드로 내 사채까지 썼다며. 내가 지금 알아낸 금액만 1억이 넘어 지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 엄마 카지노에서 앵벌이지까지.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나 진짜 본전만 찾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했더니 그 많은 돈을 네가 뭘로 갚을 건데? 네? 아 그러세요? 주세요. 네. 얼마죠? 13,000원. 네 주세요. 맞춰주시. 일단 어떻게 하셨더라? 그래서 진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나 돈 갚을 거야. 진짜 다 갚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 많은 돈을 뭘로 갚을 거야? 앵벌이로 갚을 거야? 몸이라도 팔려고? 미친 소리 좀 작작해.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 왜 미쳤네? 다 당신 때문에 미친 거잖아. 내가 직장 그만두고 우울할 때 당신이 기분 전환하러 스키장 보내줬잖아. 피곤하다고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당신이 가라고 등떠 밀었잖아. 그래서 시작된 거야. 그때 앉으면 카지노 구경할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 육아 때문에 힘드니까 스키장을 보내줬나 봐. 그럼 다들 스키장 같이 누가 카지노 갔냐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스키장 가가지고 카지노 이제 이렇게 구경만 이렇게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제 이게 구경을 이렇게 하고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카지노 판을 벌이던 사람이 처음이에요. 네, 그냥 구경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다 한번 불어줘요. 그랬더니 에?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하니까 행운의 부적 같은 거야. 불어봐 해서 아내가 불었는데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븐 뭐 이렇게 하고 뭐 8배를 먹는 행운을 가져가요. 불어준 그 남자가. 그래서 덕분에 땄으니까 아줌마도 하나 즐겨봐야 갖고 그 아줌마한테 10만 원짜리 칩을 아내한테 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10만 원짜리 칩을 갖고 아내가 처음에 게임 이것저것 해보다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 이걸로 게임하라고요? 그랬더니 게임하셔도 되고 이걸로 여기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이게 악랄한 족속인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그 집 받아가지고 빵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뷔페도 가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렇게 돈을 따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 제대로 주사 한 대 맞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1분에 10만 원짜리 집 100만 원 되는 순간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소리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현실은 애들 뒤지다거라는 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롱 착사 허리가 끊긴 경단녀였는데 당신이 맨날 회사에 힘들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난 그게 부러워 미칠 것 같았어. 나는 애들만 보면 나 삶이 없잖아. 당신은 당신 일이라도 있지. 그래서 내가 화병이 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난 김에 카지노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부터 숨을 쉬는 것 같이 마음이 벌렁벌렁 하더라. 그래서 당신도 알잖아. 나 통계학 전공한 거. 그거 뱅커윈이 뭔지 모르겠는데 뱅커윈 그때 자꾸 이러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뱅커윈 이게 카지노 용어인가 보지. 당신 내 그때 이제 아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종종 이제 당신 내 시계 어딨어?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빠진지 모르고 당신 시계? 몰라. 어디다 잘 뒀나 보지. 당신이 찾아봐. 그 예물시계 말이야. 그 고등학교 결혼식 친구 후배 좀 갈라 그랬더니 그게 없네. 그랬더니 나 본 적 없는데 달 찾아봐야지. 근데 이제 아내가 사실은 예물시계, 자기 명품 가방, 구두까지 싹 다 그 카지노 그쪽에다가 이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최후로는 차도 그냥 갖다 팔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핸드폰도 하나 갖고 왔고 키즈폰이네. 그랬더니 저희 애들 뭐 눈도 나빠지고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맡겨둘 테니까 나중에 찾으러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이제 다 들어요. 뭘 맡겨놨고 자동차까지 다 팔린 거를. 했더니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애들 키즈폰까지 갖다 팔 생각을 하냐 했더니 말했잖아. 내가 본전을 되찾아야 되니까. 근데 나 여기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잃은 돈만 찾으면 그 길로 바로 집 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여보. 조금만. 내가 벌써 승률까지 전부 다 연구를 해놨다니까. 알지? 나 머리 좋은 거.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독되지 않았고 지금 승률상 통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중독이야. 야 그게 미친 거라고. 제발 정신 차려 선이야. 너 왜 그래? 너 애들 엄마잖아 선이야. 정신 안 차릴 거야? 나 제정신이야. 무슨 이제 아내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집에 가자 그냥. 괜찮아.
돈 다시 벌면 되니까 당신도 그냥 당신 일 시작해. 집에 가자. 안 돼. 나 본전 찾아야 돼. 도박에 깊이 중독된 아내를 간신히 끌고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 이후 긴 설득 끝에 아내는 병원에 입원시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났다고 생각은 했지만 뉴스가 나와요. 그래갖고 다음 소식입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40대 남녀가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군 당국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채무 스트레스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식이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선희 씨인 거야. 선희 씨랑 같이 베팅했던 그 남자 둘이서 빚이 많아지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고 했던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막 좀 억울해요. 저희 월북이라뇨. 지금 월북한 척 한 거지 월북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네. 저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내가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의뢰인 몰래 병원에서 탈출한 아내는 곧바로 카지노로 직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고, 월북 쇼를 하면 도박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어설픈 소문을 듣고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본인이 아이 둘을 키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그 사건 이후 법의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녀는 카지노 어딘가에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다니며 칩을 구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본전만 찾으면 다시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을 수 있을 거란 헛된 망상을 품고 말이죠. 이렇게 지방령이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사연이에요. 이게 도박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본인